전 세계를 휩쓴 호흡기질환 코로나19, 이제는 일상으로 회복했지만 팬데믹을 겪는 동안 감염에 대한 걱정으로 치과 진료를 미룬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치아는 다른 신체 부위와 달리 재생 능력이 없어서 한번 손상되기 시작하면 자연적인 치유가 불가능하고요. 그런 만큼 정기적인 검진으로 평소 치아 상태를 체크하고 문제가 있다면 가능한 빠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소홀했던 치아 건강을 돌볼 차례입니다. 오늘 TV 종합병원에서는 치아를 살리는 최후의 수단, 신경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무서운 치과 치료, 그 중에서도 가장 아픈 치료를 떠올리면 아마 이를 빼는 발치와 신경치료가 떠오르실 텐데요. 실제로 신경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면 통증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공포의 신경치료, 왜 해야 하며 통증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치아 건강을 위한 예방 및 관리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치아에는 신경과 혈관이 있는 신경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치수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이 신경관 내에 염증이 있거나 괴사되고 감염된 조직을 제거하고 소독약으로 깨끗이 소독하고 마지막으로 그 빈 공간을 생체 친화적인 물질로 충전하는 그런 치료가 신경치료입니다. 차가운 음식에 통증이 있다거나 아무런 자극이 없어도 치아가 아프다거나 하는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씹을 때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방금 설명드린 이런 증상이 없이도 신경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은 치과 의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신경치료는 치아의 신경조직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게 됩니다. 신경에 염증이 있어 정상적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든지 아니면 그 신경이 괴사가 되었다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치아의 신경이 외부에 노출되거나 하면 신경치료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의외로 치아 자체는 멀쩡해서 별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신경치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기존에 통증이 있었다면 그 통증이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만 마셔도 통증이 생긴다든지 누웠을 때 통증이 심해진다든지 하는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이 염증이 생겨서 이런 통증이 발생하는 건데요. 이런 신경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서 신경이 완전히 괴사가 되면서 오히려 이런 통증은 완화될 수가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통증이 사라지면 괜찮은 게 아니라 염증이 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변 조직으로 염증이 전파될 수가 있는데요. 괴사된 신경조직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두면 염증이 점점 퍼져서 치아 뿌리 끝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고름이 차오르고 얼굴이 붓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낭종이라고 해서 물혹 같은 것이 생기기도 하고요. 신경치료를 제때 받지 않고 계속 참으면 결국 염증이 주변 잇몸 조직으로 퍼지면서 잇몸뼈를 녹이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치아가 많이 흔들리고 치아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신경관의 입구를 먼저 찾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 입구를 통해서 신경관 끝까지의 길이를 일단 재고요. 그 길이에 맞춰 염증이 있거나 감염된 조직을 기구로 제거를 합니다. 세균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서 신경관을 충분히 넓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독약으로 소독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경관의 그 빈 공간을 고무 같은 성질의 재료로 채우고 나머지 부분은 단단한 재료로 메우게 됩니다. 어금니의 경우는 신경치료 후에 반드시 크라운으로 보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 과정 중에서 신경관까지 접근하기 위해서 많이 치아를 삭제하게 되는데요. 치아에 구멍을 뚫는다든지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조적으로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한 어금니는 치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크라운으로 씌우는 것이 반드시 추천됩니다. 하지만 비교적 건전한 앞니라면 씌우지 않고 그냥 레진으로 떼우는 정도만의 치료로 치료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신경치료를 다시 하는 것을 재신경치료라고 합니다. 신경관을 다 찾지 못해서 통증이 재발한다거나 신경관이 세균에 감염이 되어서 뿌리 끝에 염증이 생긴다든가 한다면 신경치료를 다시 해야 합니다. 재신경치료는 기존에 이미 치료를 완료한 부위를 다시 치료해야 하므로 난이도가 훨씬 높고요. 치료의 실패율도 더 높은 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신경치료가 불가능한 사례도 많이 있어서 면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일단 치아의 신경관은 뿌리 끝에서 작은 구멍을 지나서 잇몸뼈로 연결이 되는데요. 신경치료를 조심한다고 해도 치료를 할 때 사용하는 기구, 소독약, 세균이나 괴사된 신경조직들이 이 작은 구멍을 통해서 치아에서 잇몸뼈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통증이나 일시적인 염증이 생기겠죠. 그리고 괴사가 되지 않은 신경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치료를 시작했다고 해도 다음 치료를 할 때까지 그 염증이 있는 신경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그 남아 있는 신경 조직 때문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료 중인 치아는 구조적으로 약해져 있는 상태니까 이제 단단한 음식을 해당 부위로 씹게 되면 치아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중인 치아로는 딱딱한 음식을 씹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네, 첫째로 양치질을 잘 하시고요. 그리고 치과에서 정기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구강검진은 최소 1년에 한 번씩 받는 것이 좋은데요. 과거 충치치료를 많이 했다거나 잇몸 질환이 심하다거나 한다면 더 자주, 그러니까 1년에 두세 번씩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유아 구강검진, 학생 구강검진, 일반 구강검진 등 대상자일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병원에서 무료로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거기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하시고 인근 지정병원을 통해서 검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성인이라면 구강검진과 더불어 주기적인 치아 스케일링도 구강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1년에 한 번 구강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통해 치태나 치석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 하루 3번 하시고요. 구석구석 3분 이상 솔질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칫솔을 선택할 때는 칫솔모가 너무 뻣뻣하다거나 너무 큰 칫솔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아 사이에 공간이 커서 음식물이 많이 끼시는 분들이라면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통해 치아 사이 부분을 확실하게 청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를 살리는 마지막 단계 신경치료. 신경치료를 통해 내 치아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일상 속에서 꾸준한 치아 관리를 통해 평생 건강한 내 자연 치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동안 치과가 무서워서 구강검진을 미루고 계셨다면 이번 기회에 한 번쯤 내원하셔서 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치과 전문의 이의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